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 저의 보람이자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복지의 혜택을 누려왔던 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루복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가족이 없는 저였기에 누구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원해왔었고,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만의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로 여겨왔던 남편과 시모는 저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시모는 남편을 홀로 길러온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며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은 제게 하나도 주지 않으려던 사람들. 제가 닥친 행운을 공유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신다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조만간 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 휴가 기다린다고 좋은 날 다 놓치고 비 올지도 모르는 날 가야겠니? 이벤트 당첨돼서 공짜로 가는 여행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일을 왜 따지고 앉았어?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라니요, 어머님. 여행 당첨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응모해서 된 거니까 당연히 제 목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제품 사서 나온 응모권에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건 나도 하는 일이다. 제품을 산 내 몫이라는 게 맞는 말이지. 게다가 네 몫을 주장하고 자시고 가네. 내가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이 시어머니가 집에 얹혀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너보다 배웠으면 훨씬 더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논리니 뭐니 주장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니? 무시하긴 누가 무시한다고 그래요. 단지 저도 같이 갔으면 해서 그랬던 거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연금 복권도 선물 드리려고 사뒀는데 이렇게 훌쩍 남편이랑 같이 가버리실 줄은 몰랐죠. 어차피 그거 깨작깨작 1만 원씩 해봤자 되기나 하겠냐? 난 네가 그런 걸로 이 시모를 길들이려고 하는 게 훤히 보인다. 그 수작질을 보면 내가 구역질이 날 정도인 거 알고 있니? 앞으로 이 시모를 어떻게 구슬리려고 할지 모르겠다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거라. 요즘 들어 저한테 점점 더 구박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이까지도 저한테 덩달아 눈치 주고 있고요. 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네가 멀쩡하지 않은 년이라서 그런 거지. 나도 참던 참인데 말 잘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애를 못 가질 수가 있니? 저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 과거에 어디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 거 아니냐? 세상에.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몸을 함부로 굴리다뇨? 그러면 제가 애 못 낳는 게 전적으로 제 탓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탓이지. 우리 명철이 멀쩡한 몸 가지고 이때까지 잔병치레 한 번 안 한 애다. 근데 너는 허구한 날 골골거리고 복지사라는 년이 아프다면서 병가도 자주 받지 않니? 그런 것만 봐도 너가 멀쩡한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디 발뺌을 하고 앉았어? 애를 못 낳는 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까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자양이 많이 부족하다잖아요. 어머님도 같이 검사 결과 들으셔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우리 애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멀쩡했었으면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애를 못 가질 일이 있니? 아이고, 며느리 한 번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대 가 끊기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이래놓고도 지 잘못은 하나도 없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망할 년 같으니. 처음에 남편이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시게 될 때 기억나시죠? 그때 저 반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마음먹었던 건 몸도 아프시고
앞으로도 혼자 지내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 누구보다도 가족이 있길 바라고 집안이 북적북적 거리길 바라는 사람이라고요. 아이 못 가져서 힘든 거는 어머님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 문제로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 들들 볶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지금 말대꾸하는 거니? 에이, 미친년. 모신 것까지 들먹이면서 이 시모 면박 주려는 거냔 말이다. 너도 지겨운 거 알면 얼른 아이를 가지거라.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자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핍박을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자꾸 겪다 보니 남편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원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저를 위로해야 할 남편은 도리어 저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자꾸 대드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왜 기본적인 걸 못하냐? 남들한테만 봉사 정신 가지지 말고 가족한테도 기본적인 건 좀 하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신혼 지나기도 전에 어머님 모시자고 할 때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나는 어머님 모시자는 당신 말에도 흔쾌히 알겠다고 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껏 바깥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고. 돈을 내가 더 벌잖아. 배달일 하면서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남편한테 왜 그렇게 너는 존경심이 없냐? 당신이 나보다 덜 배우고 입도 험한 사람이지만 내가 받아줬던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잘 기르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외동이라고 하면서 혼자라서 외롭다고 했던 당신 말에 너무 공감이 가서 그랬던 거야. 나나 당신이나 서로 외로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함께 했던 거라고. 그나마 신혼 때는 내 편 들어주더니 이제 와선 어머님 편만 드는 이유가 뭔데? 설마 내가 싫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래, 허구한 날 엄마랑 대립각 세우는 아내가 좋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상식 주장하는 사람이 배달을 하면서 고객한테 가는 음식 한두 개씩 몰래 빼먹고 그러니? 배달일 할 때도 먼저 고객이 진상질 하니까 나도 고객한테 진상처럼 나가는 거라고. 너가 먼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너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 당신이랑 이렇게 다퉈봤자 애 가지는 문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당신도 솔직히 힘들잖아. 그만 좀 해. 그만하자고 해봤자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를 왜 못 가지는데 대체 왜? 진짜 엄마 말대로 너 젊은 시절에 함부로 몸 굴렸던 거 아니야? 이제 하다 그딴 말까지 하는구나.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현혹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말 조심해. 이혼당하기 싫으면 솔직히 애 못 가지는 거 당신이 하자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 거잖아. 이혼해봤자 너 먹고 살 일은 걱정 안 되고 지금 집도 내 거고 너 복지사로서 받는 월급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쥐꼬리잖아. 혼자 살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만 지내봐야 돼. 내가 해주는 밥이며 반찬 그리고 집안 청소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당신이 분담해봐야 알 거야. 내가 없어져 봐야 소중한 걸 알 거라고. 야, 네가 없어져주면 속이 다 후련하겠다. 애도 못 가지고 남편 발목 잡는 년 없어지는데 알턴이가 빠진 기분이지 않겠냐? 우리 엄마도 내심 바라고 있을걸? 이참에 우리 이혼이나 해버릴까? 그래, 당신 말이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자고. 참고로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누가 할 소리? 너 울며불며 빌어도 나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길거리 나가는 처지 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러니까 너나 각오하고 있어. 그래, 나도 무서울 거 하나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 차라리 잘 됐네. 지긋지긋한 남편 버리고 까칠한 시어머니 대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요즘 아주 기어오르기를 밥 먹듯이 하네. 너 뭐 잘못 먹었냐? 옛날 같았으면 좀 쪼아주면 내 하면서 넘어갔었잖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말대꾸지? 나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당신이라는 사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지 엄마랑만 찰싹 붙어서 마누라 빼고 여행 다니는 남편. 이젠 완전 정 떨어졌어.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만 놀러 다니고 너는 떼어놓으려는 거야. 어딜 가든 남편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거 하나도 없는 마누라 빼놓으려는 거라고.
솔직히 엄마한테 뭐 연금 복권인지 로또 복권인지 맨날 사서 갖다 주면 뭐하냐? 얼마 되지도 않는 가짜는 거 갖다 주면서 환심 사려는 건 네 복지 받는 인간들한테나 하셔. 당신은 결혼 때부터 이제까지 선물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라도 있어? 야, 나도 생일 선물 안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안 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 왜 요즘 따라 바라는 게 많아지지? 진짜 손찌검을 한번 해야 되나? 그래 때려라 때려. 너 죽고 나 죽자. 결혼 초와는 달리 10년 차가 된 이후 왜인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던 저였습니다. 짜증이 부쩍 심해진 것도 모자라 몸까지 무거워져서 이상했던 저는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찰을 해보시고 검사를 하시더니 제가 임신 초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긴 상황.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미 마음이 떠 있던 상황이었죠. 저를 빼고 여행을 가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보란 듯이 외식을 둘이서만 즐기고 애를 못 낳는다면서 매일같이 구박하는 사람들과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혼자서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걱정하던 중 제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행권에 당첨된 것으로 여행 간 사이 선물해줄 요량으로 샀던 연금 복권에서 당첨이 된 것이었죠. 믿기 힘든 행운인지라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1등이 맞았습니다. 로또 복권만큼 한 번의 목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달이 돈이 나오게 되니 아이와 둘이 살 정도로는 충분하다 싶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남편이며 시모는 계속 저를 무시해댔죠. 제가 자기들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랑 엄마 콘서트장 좀 다녀올 거니까 집안 청소 똑바로 해놓고 있어. 알겠냐? 얼마 전에 보니까 먼지가 완전 빽빽해서 코 막히고 온몸이 가렵더라. 청소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래, 네가 이 집안 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집안일에 서투르잖니. 이게 다 뭐 하나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이러고 또 우리 둘이서만 콘서트 갔다면서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척하지 마라. 처음이라면야 그런 연기에 속았겠지만 이제는 뭔 수작인지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 어머님 말 조심히 하세요. 저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두 분 후회할걸요? 후회는 개뿔. 네가 뭐 어떡할 건데?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좋아, 이혼하자. 이혼하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주 가족이 다 화목하고 행복해지겠네. 당신도 그래. 어머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 처음 나 구박했을 때는 편들어주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주 어머니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 명철이가 왜 변했는지는 니년이 답을 더 잘 알지 않니? 10년 동안 애도 못 가져. 과거는 문란해. 이런 년을 뭐가 좋다고 마누라 대접을 해줘야 하겠니? 이제는 아주 없던 과거까지 만들어내시네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이 문란하셨던 거 아닐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에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네가 이러니까 집안이 화목할 날이 없는 거다. 명철이 배달일로만 끝날 운명 아니었어. 우리 아들 훨씬 더 대성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떵떵거릴 운명이었는데 너 때문에 운수가 틀어막혀서 이렇게 된 거다. 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법사님이요? 이제는 미신까지 동원해서 사람 미치게 하시려고요?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미운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 들었잖아. 엄마랑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 거 너 때문이라고. 너처럼 미래도 없고 애미 애비도 없는 년 거둬들이느라 우리까지 같이 밑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라고. 남들이 애 가지고 좋은 집 살면서 기본적인 거 누리고 살 때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 거 다 누구 탓인지 아직도 감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닥쳐. 닥치고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해. 어쨌건 엄마랑 콘서트 보고 기분 풀고 있을 거니까 괜히 연락해서 사람 기분 잡치지 마. 열받게 하지 말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는 모습을, 그것도 일부러 사진을 남겨두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둘의 모습에 빨리 결별을 하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가 고민까지 되었죠. 사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임신했다는 걸 알리면 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나날이 비상식적으로 되어갔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으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고민하던 저에게 결단을 내리게 해준 것은 시어머니의 폐악질이었습니다. 집에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여 휴일날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저를 뒤흔들어 깨우는 것은 물론 찬물까지 얼굴에 뿌린 시어머니였죠. 아, 차가워. 어머님,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고 있는 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냐고요? 귀에 물 다 들어갔잖아요. 너가 처자고 있는 꼴이 하도 열받아서 그랬다. 일이 없으면 밖에서 폐지라도 줍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시어머니 눈에 안 띄게 저기 어디라도 나가 있든지 했어야지. 집에서 몸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시모 방치해놓고 잠이나 처자고 있어? 네가 제정신이니? 저 제정신이고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미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술도 마셨네요? 아유, 술 냄새. 이제 아주 시모를 상대로 막말을 쏟아붓는구나. 미쳤다고? 그래, 이년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머리카락 놓으시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술이 하루하루 늘어만 간다. 에이 미친년. 죽어. 시어머니가 술을 잔뜩 마시고는 저에게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중 무슨 소란인가 하여 뒤늦게 합류한 남편.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보고도 말리긴커녕 오히려 시모에게 합세하여 저를 핍박하더군요. 내가 다 속이 후련하네. 엄마 아주 잘했어. 당신 지금 내가 얼굴 다친 거 안 보여? 병원 지금 당장 데리고 가도 모자랄 판에 잘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당신도 혹시 지금 술 마신 거야? 나 정신 멀쩡하고 엄마도 술만 마셨다 뿐이지 멀쩡해. 너가 이때까지 우리한테 해왔던 짓거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대체 뭘 했길래 이러는데?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치기라도 했냐고. 법사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틀린 거 하나 없더라. 기 세고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년이라고. 운도 지질이 없어서 재물운이라고는 오히려 다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년. 그게 바로 너라고 그랬어. 기가 막혀서. 어머님 대체 그 일랑 뭐라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 집안에서 몸 편히 있을 생각 절대 말거라. 계속 바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땀을 계속 흘리라고. 그래야 재물운도 돌아오고 우리 명철이 더 큰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너가 애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정말 황당하다. 알겠어요. 두 사람 하는 얘기 잘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이 집안에서 없어져야겠네요. 없어야 되는 거는 사실 너뿐만이 아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네 자궁은 불량품인 것 같구나. 애도 못 가지고 쓸모도 없는 거 그냥 떼버리지 그러냐? 네, 어머님 지금 가서 떼고 올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뭐? 자궁 떼고 온다고? 이게 정말 시모 말에 막 나가는구나. 그래, 떼. 자궁 떼라고. 닥쳐, 떼긴 할 건데 애는 낳고 뗄 거니까.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세상 빛은 봐야지 않겠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설마 임신했다는 얘기니? 자, 여기 핸드폰 사진에 보이시죠? 병원에서 전송해준 초음파 사진.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저 임신 초기래요. 근데 괜히 설레발치는 게 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려고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임신했어?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우리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법사님이 분명 당신이 평생 애 못 가진다고 했었는데. 미신에 휘둘려서 마누라 들들 볶는 당신한테 여보란 소리 듣고 싶지도 않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애 없어도 나란 사람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랐다고. 게다가 또 뭐? 재물운이 떨어진다고? 내가 재물운을 밖으로 내보내기만 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너 지금 술 마셨니? 네가 설마 연금 복권 당첨이 됐다는 소리니? 명철아, 얘한테 얼른 물어봐라. 이게 뭔 소린지 당최 따라가질 못하겠구나. 술 마신 게 어머님이지 저겠어요? 저 연금 복권 1등 당첨됐고 다달이 풍족할 정도로 돈 받고 있어요. 이제 이혼한다고 해도 제가 어머님이랑 그이한테 아쉬울 거 하나 없고요. 헛소리지, 여보? 지금 나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애 가졌다는 건 진짜 맞아? 진짜겠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당신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두긴 뭘 가만 안 둬. 내가 너랑 가만히 안 살 건데. 염치가 있으면 그딴 소리가 나오니?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제가 쏘아붙이자 할 말을 잃은 두 사람.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비웃어주고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스럽던 집 안에서 빠져나오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뒤늦게서야 제가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서야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가, 너가 애 낳고 혼자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또 애를 생각해서라도 아빠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홀로 애 키우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너가 걔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어떻게 키우다뇨?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못할 거 없죠? 어머님 돌보면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던 저예요. 그때 생각하면 애 돌보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당신이 엄마한테 화난 거 알겠어. 그래도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응? 나 당신 엄마한테만 화난 거 아니야. 당신이라는 인간도 아주 실망스럽고 최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정 좀 하고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지.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연금 복권, 그것도 절반 나 떼줘야 될 테고 애 혼자 기르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 내가 그냥 배달일 그만두고 주부로서 애 돌보는 거 전담할게. 정말 큰 마음 먹고 결정한 거니까 당신도 이쯤에서 양보해라. 양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연금 복권 당첨된 거 절반을 널 왜 주는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 위해서 헌신한 거 생각하면 이거 내가 절반 이상을 가져도 모자랄 판이야. 소송 한번 들어가 봐. 뒤늦게서야 후회할 일 만들지 말지. 그러든지 말든지. 돈이랑 애가 걸리니까 살이 판다니 아주 안 되는구나. 무식한 소리도 정도껏 해. 내 돈이고 내 아이야. 당신 집은 없다고. 이게 또 남편을 무시하네. 야, 내가 못 배웠어도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고작해야 복지사 나부랭이인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 낫다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배달일 말고는 다른 일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모르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때까지 엮여왔다는 게 나도 아주 괴롭고 힘드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하면 애미 너 재산 다 토해내야 될 텐데 괜찮겠니? 후회하지 마라. 재산뿐 아니라 애까지도 뺏길지 모른다. 너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는 꼴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어라. 법사님이 너 평생 우는 이미 다 썼다고 그랬단 말이다. 이제 기울어질 일만 남았다고. 다리 차면 기울어지듯이 너 아주 고꾸라질 일만 남았다고. 이년아. 그놈의 법사님 말은 아직도 믿니? 미신에 정신 팔려가지고 며느리 핍박하던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 댁 아들 자식 낳아줄 다른 여자 구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둘이서만 늙어 죽어가든지 알아서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기는? 변호사 이미 고용했고 필요한 서류들 다 보낼 테니까 확인이나 해. 아가, 마음 고쳐먹거라. 너 정말 후회한다. 정말 후회한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던 시어머니와 남편. 하지만 저는 풍족한 자금을 갖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였으며 그동안 제가 해왔던 헌신적인 모습 역시도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카톡으로 제게 남겼던 숱한 모욕적 언사들까지 고려한다면 양육권을 제가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재산에서도 제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고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남편의 재산을 도리어 가져오는 것은 물론
양육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일로 많이 심란했던 건지 술을 먹고 배달 일을 하던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만들고 본인 역시도 배달 일을 할 수 없는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금 제게 매달려 왔죠. 여보, 나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제발 용서해 주라. 당신이란 사람이 이 집안의 수호천사였어. 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래, 아가. 우리 명철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얘가 오죽하면 잠꼬대로도 네 이름을 부르고 잔다니까. 이만하고 용서해 주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겠니?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 당신들 이혼 소송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거짓말로 사람 돈 뜯어가려고 했었지? 내가 당신들이랑 다시 합친다고?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너가 이럴수록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진다. 인생에는 업보란 게 있다. 너가 나중에 어떤 불운을 겪으려고 이러는 거니? 업보라는 말은 믿는데 지금 댁이 겪고 있는 게 업보거든요. 말 잘 듣고 연금 복권 선물까지 하려던 며느리, 소소한 즐거움이나마 시어머니한테 주려던 며느리 성의를 개무시하더니 꼴 좋게 됐지. 사실 내가 당첨된 연금 복권 원래라면 당신이 선물 받을지도 모르는 거였어. 그런데 둘이서만 당첨된 제주도 여행 갔다가 그 운을 놓친 거거든. 뭐? 너 인연. 당장 그거 내놔라. 어디 남의 당첨 복권으로 부자 행세를 하고 있어. 내놓으라고 인연아. 내가 받았을 운을 니년이 다 가져갔구나. 아이고 세상에. 거봐, 지금도 조금 틈 드러내니까 바로 막말 쏟아내잖아. 댁 같은 짐승들하고는 이제 더 엮이기 싫거든. 앞으로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보, 제발 용서해 줘. 난 엄마랑 다르게 막말 안 했잖아. 꺼져. 음주운전하고 사람 다치게 만든 주제에 자기는 착하다고 말할 셈이야? 운 좋게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야, 네가 애초에 이혼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이 망하려나. 그래,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 밑바닥에서 그렇게 계속 구르라고. 아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천벌을 받을 거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니? 정말 우리 죽이려고 이러는 거니? 아가. 차단할게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완전히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게 일말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죠. 저는 현재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여러 사람을 돕고 있고 전보다 풍족해진 경제 사정 때문에 한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출산일이 임박해올수록 가끔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면수심의 시모와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어요. 홀로 새 시작을 하게 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라, 찬영이가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니? 왜 안 알려줬어? 네? 갑자기 뭐죠? 누구신데요? 뭐? 나야, 정희. 네 새언니. 너 새언니가 누군지도 모르니? 아, 전 새언니구나. 오빠랑은 이미 예전에 이혼하셨는데 아직도 오빠 마누라 행세를 하시다니 좀 웃기네요. 그런 건 됐고 찬영이가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네,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집에 결혼 허락받으러 왔거든요. 오빠가 그분을 처음 소개해줬던 건 반년 정도 전 얘기고요. 물론 그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나 몰래 재혼을 하려고 하다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난 재혼 인정 못해. 응? 왜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쪽이 뭐라고 떠들 자격이 되세요? 이미 오래전에 이혼해서 생판 남인 사람이. 이건 찬영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이 30이 넘어서 이혼까지 한 남자를 좋다고 따르는 여자도 정상은 아닐 거라고. 결혼하면 무조건 후회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 새언니 될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빠 회사 상사의 따님인데 다정하고 말도 융통성 있고 어른스럽고 기품도 있는데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예요. 누구랑은 다르게 호빠나 다니면서 호스트랑 바람 피우고 애가 생겼다면서 이혼하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회사 상사 딸이라고? 그 여자 100% 찬영이 재산 노리는 거야. 상사 딸이랑 결혼시켜서 회사 그만두고 도망가는 일을 없게 만들어서 노동력이랑 돈을 착취할 심산이라고. 부모나 자식이나 참 쓰레기들이네. 자기소개하세요? 상사분이나 그 언니나 돈 낭비나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도박에 빠진 지 엄마를 위해서 오빠 개인 물건을 갖다 팔거나 신용카드를 훔쳐서 빚을 지는 누구랑은 다르거든요? 오빠네 회사는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주고 그 언니랑 결혼해서 그만두기 힘들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인데요? 결혼하면 사람이 확 바뀔 거라니까? 아니, 애초에 아직 찬영이는 재혼도 못할걸?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 뭐라고요? 이혼 서류만 낸다고 결혼이 다 끝인 건 아니야. 이혼 서류라는 건 떨어져서 혼인관계를 이어나간다는 뜻이라서 결국 찬영이랑 나는 아직도 결혼 중인 거야. 그니까 새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긴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건 모르겠구나. 진심으로 뭘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제 20살도 넘은 성인인데 이혼 서류가 의미하는 바 정도는 이해할 나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논리세요? 떨어져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뜻이라니. 유치원부터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됐고 찬영이랑 연락하게 해줘. 찬영이한테 차단당한 상태라서 내가 직접 연락할 수는 없단 말이야. 뭐 오빠도 최근 몇 년 동안 핸드폰을 몇 번 바꿨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그쪽 연락처부터 차단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쪽이 몸서리치기 싫은가 봐요. 시끄러워! 내 말 들어. 나 몰래 재혼이라도 했다간 가만 안 둘 거라고. 지금 사과하면 나나 엄마가 용서해 줄 거고 다시 한번 결혼 생활 해주겠다고 그렇게 전해. 그래, 알겠어요. 오빠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오빠한테 나중에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소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것이지. 전화번호랑 주소 적어놓은 메모 보낼 테니까 걔한테 내 말 확실하게 전해줘. 아, 네. 확실하게 전해드릴게요. 아니, 윤소라! 찬영이한테 제대로 전한 거 맞지? 네, 전해놨죠. 보내주신 주소랑 전화번호까지요. 근데 왜 걔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저한테 따지시면 어떡해요. 아, 혹시 편지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뭐? 편지? 얼마 전에 오빠가 편지 보냈다고 그러던데요? 오빠 이름으로 뭐 온 거 없어요? 혹시 그 이상한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 말하는 건가? 몇천만 원을 곧장 보내라고 쓰여있길래 사기인 줄 알고 곧바로 버렸는데 설마 그게 찬영이가 보낸 편지였단 거야? 네, 맞아요. 그게 오빠가 보낸 편지예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구서가 무슨 편지라는 거야? 웃기지 마. 몇천만 원을 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돈 내라는 게 어딨어? 에? 까먹었어요? 그거 당신이 안 주고 튄 위자료잖아요. 뭐? 이혼 당시에 오빠가 위자료 청구하자마자 연락처 싹 다 차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튀고 주소지도 이상한 데로 등록해놓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몇천만 원을 내기 싫어서. 그건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쪽에 만든 오빠 명의의 빚도 있었잖아요. 공증이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다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근데 당신이 교묘하게 숨어버려서 그냥 포기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제 발로 나타나주다니. 이건 그냥 대놓고 위자료 청구해주세요 하고 외치는 걸 아닌가요? 그래! 뭐 내가 도망간 적은 있지만 이혼한 지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어. 이제 와서 위자료를 어떻게 다시 청구하겠단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위자료 시효는 이혼한 후로 3년이래요. 아깝다. 한 반년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잠깐만. 나는 돈을 내려고 연락한 게 아니란 말이야. 찬영이가 이상한 여자랑 재혼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다 찬영이를 생각해서 한 거라고. 그런데도 왜 돈이나 청구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어쩌란 거죠? 친절이고 나발이고 당신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안 내고 튀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근데 난 그 정도 돈은 없어.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청구해봐야 소용없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 수순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대요. 월급 통장 압류나 가재도구 압류 등을 통해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받아낼 거예요. 뭐? 또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번에는 도망 못 가게 탐정까지 고용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뭐 도망갈 돈도 없긴 하겠지만요. 아니, 이혼한 후에 눈 맞았던 호스트는 도망가고 위자료 안 내려고 엄마랑 같이 도망가느라 완전히 알거지 되셨죠? 불륜 상대 애는 낳으신 것 같던데 못 키우겠다고 고아원에 보내버렸다면서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일도 시작하긴 했지만 일은 안 하고 도박만 하는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느라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이죠? 왜 네가 그걸 다 알고 있어? 탐정 고용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조사해줬죠. 그래서 결국 돈에 허덕이다가 오빠랑 재회하고 싶어서 오빠가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연락한 거잖아요. 그래, 맞아. 나는 그 호스트한테 속은 피해자야. 찬영이는 원래 내 남편이었으니까 전처인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어. 그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 나랑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논리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모한테 착취당해서 돈이 없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완전히 자업자득 아닌가요? 바람 피워서 애 만든 것도, 오빠 돈을 갖다 쓴 것도, 위자료를 안 내고 도망간 것도, 그래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재회를 요구하는 것까지 다 큰 어른이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시끄러워! 건방지게 자꾸 말대꾸 할래? 넌 어차피 말도 안 통하니까 찬영이네 바꿔줘. 내가 직접 대화하겠으니까. 그러든가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앞으로는 오빠랑 직접 얘기하세요. 법원에서요. 뭐? 법원이라니? 난 지금 얘기하게 해달라는 거라고. 야, 내 말 안 들려? 박윤솔! 그 후 저는 전세연이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오빠에게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용 증명과 변호사가 보낸 청구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겨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화해하긴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으로 재산과 급여를 전부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지금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작은 창고를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화해했다가 다시 약속을 깨버렸다가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